오늘 제가 강의 제목은 신부전을 의심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사진 및 심전도 소견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 하펠리어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진료 지침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신부전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양상, 그리고 신부전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모달리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요 심전도하고 엑스레이의 신부전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심전도나 신부전의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06년도에 미국 연수 갔다가 알래스카에 가족들하고 갔다가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빙산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글자를 적어봤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증상은 빙산의 일각이다. 즉, 신부전의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징후들은 그러한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밑에서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한 혈력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조기 진단하고 냄새를 맡고 진단을 해서 이 징후가 클리니컬 이벤트까지 진행되지 않게끔 빨리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부전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과거에는 그냥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류가 돌지 못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잘 유지되지 못해서 블러드 볼륨이 컨제션 돼서 우리가 과거에는 컨제스티브 하펠리어라는 터미놀로지를 썼는데, 지금은 컨제션이라는 터미놀로지를 없고 그냥 하펠리어라는 터미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물론 볼륨 오버로드 에비던스가 있는 하펠리어가 대부분일 수도 있지만 컨제션 없이도 하펠리어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볼륨이 오버로드 되면 렁에 이렇게 펄모널 이데마가 생긴다거나 플로라 이퓨전이 생긴다거나 피팅 이데마가 생긴다거나 어사이티스가 생긴다거나 주글라 베인의 인거지먼트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륨이 오버로드 되지 않고 볼륨이 리디스트리뷰션 돼서 볼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볼륨의 리디스트리뷰션 때문에 또 생기는 하펠리어가 생길 수 있고, 볼륨 오버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부전 증상이나 징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신부전의 데피니션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 컴플렉스 클리니컬 신드롬이다 이렇게 영어로 디파인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학생 때 저희가 배울 때도 그러면 신부전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정의하실까 그러다 보면 빈혈하고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빈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클리니컬 신드롬인데, 빈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하펠리어라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심장 질환 및 시스테믹 디지도 다양하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부전은 되게 헤테로지너스하고 컴플렉스한 그런 임상 증후군이지만 그걸 좀 더 심플리파이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신부전이라는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빨리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저희 이번 강좌의 목적입니다. 아까 앞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7월 달에 저희 신부전 진료 지침이 완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도 요 신부전 진료 지침 전 그 내용을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에는 뭐 급성 신부전, 만성 신부전 이렇게 진료 지침을 나눠서 했지만 최근에는 요번에 7월 달에는 신부전 진료 지침이라고 해서 아예 한 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시나리오나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내용을 좀 알차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심부전을 진단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오늘은 제가 심전도하고 흉부 방사선 촬영 엑스레이를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심부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심전도하고 흉부 엑스레이는 클래스 1 꼭 해야 되는 권고되는 그런 검사 내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심부전의 원인 질환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볼륨 오버 심장 내에 심장 근육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심장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근육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장 안에는 또 심장 판막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판막 질환, 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페리카디움 심낭막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물이 찬다거나 염증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심부전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심부전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심장에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피가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들어온 혈액을 적절하게 잘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적절하게 피가 안 들어와서 또 못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부전 환자가 오시게 되면 숨찬 환자가 있으면 심부전을 진단을 하게 되면 이게 원인이 뭘까? 왜 심부전 무슨 원인 질환 때문에 심부전 증상이 악화되고 진단이 되는지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 흉부 엑스는 엑스레이 많이 찍어 보시겠지만 일견 보시게 되면은 심장이 좀 커져 있죠. 이 심장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스카퓰라가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체스트 AP가 아니라 이제 PA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CT 레이시오라고 해서 정상은 요 CT 레이시오가 0.5 미만인데 0.5 이상의 경우 우리가 심장이 좀 커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요 트라키아 중심에서 right 카디악 보도 제일 긴 경우, 또 left 카디악 보도 제일 긴 거하고, 요 인터코스탈 랭스하고 더해 보면 반을 넘기 때문에 이 심장은 좀 커져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심장이 크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심장내과 의사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 심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너리 라인을 긋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이쪽은 좌심실 보도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이렇게 커져 있으면 좌심실 확장이라든가 비대가 있을 것 같고, 이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볼록돼 있으면 right atrium 우심방이 좀 커져 있구나. 그러면 삼천판 역류증이 좀 심한 게 아닌가? 또 LA 에펜디지가 커져 있으면 mitral stenosis 또 그런 환자가 아닌가? 또 pulmonary artery 쪽에 약간 좀 멀징이 돼 있으면 펄머니 폐고혈압 환자가 아닌가? 또 aortic arch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 있으면 혹시 또 아우틱 밸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에어틱 어뉴리즘이 아닌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이미지너리 라인을 걷고 저희가 무슨 병이 있을 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LA 쪽에 또 확장이 되거나 MS나 이런 경우에는 더블 컨투어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이 뭐가 좀 의심되는구나라고 대충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이상하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심실 쪽에 음영이 조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좌심실이 좀 늘어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두꺼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돼서 엑스레이상에 보셔도 숨차고 심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권유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또 하나 이분은 이제 심부전 환자,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다 커져 있고 이게 뭐 ICD라고 해서 삽입형 재세동기입니다. 아마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셔가지고 서든 데스의 리스크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삽입형 재세동기라고 해서 ICD를 넣은 환자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좀 이상한 곳이 이쪽이 좀 많이 벌징이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트라이커스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이고
right atrium에 무슨 확장이 되어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이상하실까요? 숨차서 오는 환자인데 여기 보면 펄머너리 아처리가 약간 딜라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에코를 해서 진짜 펄머너리 하이퍼텐션 유무를 알아봐야 되겠죠. 원인이 또 뭔지, 혹시 컨제니탈 디지가 있는지. 우리가 흔히 숨찬 환자들이 보면 저희는 루틴이 심전도하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펄머너리 이데마가 생긴다거나 프로라이피션이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스트 AP이기 때문에 스캐플라가 렁 안으로 들어와 있어서 PA가 아니라 AP이기 때문에 플로라이피션이 밑으로 이렇게 쭉 깔려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PA를 찍었는데 라이트 쪽에 로큘레이티드 플로라이피션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림파틱 채널의 딜라테이션, 크로닉의 딜라테이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로라이피전이나 펄머너리 이데마가 없더라도 엑스레이상에서 신부전, 그 호흡곤란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라이피전이나 뭐 과거에 펄머너리 이데마, 뭐 커니 B라인, N라인 이렇게 컨제션 에비던스가 엑스레이에 없다고 해서 그 환자가 호소하는 호흡곤란이라든가 뭐 피팅 이데마 여러 가지, 또 랩에서 보면 크레아틴 좀 올라가고 레날 퍼피전이 감소되어 있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뭐 이피전이라든가 펄머너리 이데마 에비던스가 없다고 해서 신부전을 룰아웃 하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엑스레이가 선생님 숨찬 환자가 왔습니다. 그럼 환자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심장이 비대되어 있는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심장 음향이 카디악 실루엣이 확장되어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저는 먼저 혈압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혈압을 먼저 체크하고 고혈압약을 드셨습니까?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 환자의 현재의 혈압약이 어떤지,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심플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환자의 이제 과거력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뭐 심근경색이나 심장 질환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하나는 판막 질환, 여러 가지 심장 판막 질환 또 에비던스가 있는지. 가장 쉽게 고혈압성 심부전 이런 질환을 의심을 하면서 룰아웃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엑스레이가 이랬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심낭 삼출 페리카디얼 인퓨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만 보고 나서 당신은 심장 기능이 많이 나쁘십니다라고 섣불리 진단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위험인자라든가 또 가장 신부전을 진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진단 모달리티가 심장 초음파이기 때문에 꼭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 근육의 기능의 상태라든가 뛰는 모습, 또 판막의 운동의 모습, 또 심장 주위의 막에 여러 가지 이퓨전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아시겠죠? 이게 보시게 되면 심장이 좀 커져 있고 이퓨전도 있고 컨제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환자 흉부 엑스레이를 보면 이게 심부전 환자의 엑스레이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갖고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1차 질환에서 의심되고 환자 증상이 의심되면 선생님 쪽에서 이제 에코를 하는 경우 많으신데 심장 초음파에서 의심이 신부전의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의심되면 빨리 3차 병원으로 리퍼하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 여기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하얀 게 있습니다. 이 부위가 뭐냐면 좌심방입니다. 좌심방인데 거기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좌심방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좌심방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부전 증상을 호소하는, 심장 기능은 정상이라도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심장에서도 중요한
부위는 좌심실입니다. 그렇지만 좌심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좌심방에서 좌심줄로 피가 들어올 때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상 리듬이시면 학생 때 알으셨겠지만은 LV 필링이 쭉 패시브하게 되면서 마지막 카디악 사이클에서 LA 좌심실이 꽉 짜주면서 LV로 피가 잘 가게끔 해주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카디악 아웃풋 유지도 좋은데, 그 아트리얼 킥이 없는 경우가 이제 atrial fibrillation, 심방세동이죠. 그리고 좌심방이 적절하게 피가 들어오면서 확장되고 수축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그냥 스티프한 거죠. 그렇게 되면 LV 필링 하는데 장애가 생겨서 나중에 운동시라든가 심지어 또 뭐 레스팅 중에도 심부전의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으로 너무 피가 안으로 적게 들어올 수도, 적게 들어오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 못하지만 또 너무 많이 들어와도 그것도 심장에 버거우면 심부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요 엑스레이를 또 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심부전 환자인데 봤더니 이 사람은 크로닉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트, 말 그대로 뭔가 옛날에 결핵이라든가 바이러스나 원인 모르게 심장막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딱딱하게 석회화가 돼가지고요, 심장이 수축하고, 수축은 괜찮지만 이완하는데 장애를 받아서 이런 환자들도 걷는데 숨이 찬다거나 여러 가지 심부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가 좀 특이하시죠? 뭐 에오르타가 다 칼시피케이션이 딱딱합니다. 이런 경우도 따가야스 아테라이티스 환자인데, 이런 환자들한테는 혈압이 꽤 높습니다. 이런 환자들 때문에 또 심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이 좀 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심부전이라는 게 꼭 심장 근육 자체의, 심장 자체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혈관이라든가 심장의 막이라든가 판막이라든가 다양한 심장 질환에 의해서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흔하게 고혈압성 심부전 환자들은 혈압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이 커져 있던 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드라마틱하게 혈압을 조절을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 기능도 떨어졌던 게 심장 기능도 호전이 되고 엑스레이상에서 심장 크기도 줄어들고요. 다이레이티드 카디오마이패스라고 해서 심장 근육병인 환자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최신 심부전 치료 약제를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팔로우 하게 되시면 이렇게 심장 크기가 줄어들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또 CRT라고 해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그런 심부전 환자를 이런 박동기를 넣어가지고요, 좌심실하고 우심실을 조화스럽게 잘 메카니컬 컨트랙션을 해주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 음영이 줄어들고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팔로우업을 해보면서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또 판막 질환을 Severe AR, Aortic Regurgitation 환자를 수술 전에는 이랬는데 수술하니까 드라마틱하게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심장 음영도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전도는 최근에는 뭐 다 판독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제가 레지던트 펠로우 때는 일일이 다 판독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새는 기계가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다 판독되어 나오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전도는 크게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사이누스 노드에서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AV 노드로 가서 AV 노드에서 히스 번들을 통해서 라이트 번들 브랜치나 레프트 번들 브랜치를 통해서 퍼킨즈 5로 가서 심장을 뛰게 만들죠. 그래서 보통 60회에서 100회 그 사이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뛰면 뭐 정상 동율동 맥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상을 아셔야 비정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상에 이제 여기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 노멀 EKG 이렇게 나오겠죠. 심부전과 관련된 심전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잠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흔한 게 고혈압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이 QRS 볼테이지가 높으면 이거 뭔가
심실 비대가 있구나, 고혈압 환자가 아닌가, 아니면 고혈압 환자가 아니고 비우성 심근병증 환자가 아닌가 꼭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QRS 볼테이지가 높으면 마이오카디움, 마이오사이트의 볼륨이 버든이 많구나, 하이퍼트로피가 있구나. 만약에 QRS의 위스가 길어지면 이건 무슨 컨덕션 디스터번스가 있는 게 아닌가, 전도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한번 꼭 보시고 심장이 커져 있는지, 커져 있으면 이거 심장 초음파를 꼭 해봐야 되겠구나, 심부전을 룰아웃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QRS 위스가 이렇게 넓어져 있으면 뭔가 카디오마이패시가 의심되지 않을까, 엑스레이 보고 에코도 해보고 그렇게 의심을 꼭 하셔야 되고요. 에이심토마틱 RBB 같은 경우는 좀 마일드합니다. 코스 자체가 크로니카.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우각 라이트 번들은 좀 가늘고 길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라든가 아무 병이 없어도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지만, 또 컨제니탈 하트 디즈, ASD라든가 이런 환자들한테는 또 RBB를 동반하면서 또 우심실의 확장이나 비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도 꼭 수술 전에 RBB 심전도가 있으면 마취과에서 꼭 에코를 해서 구조적인 심장 질환이 있는지 꼭 룰아웃 하기도 합니다. 승모판 협착 질환, 여기 V1에서 이렇게 P웨이브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바이페이직하게 나오는 경우, 리드 2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 이게 이제 요새는 사실 류마틱 하디즈가 별로 없어서 이런 심전도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지는 않은 심전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심근경색증 환자들, 즉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잘 안 뛰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ST가 쭉 올라와 있으면 이거 무슨 심장, 과거에 환자는 증상은 아무도 없어도 과거에 무슨 심근경색이 나서 이렇게 어뉴리즈말 체인지가 있으면 이게 심전도에도 계속 이렇게 ST가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인피리어 월 심전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게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 고혈압 환자 연세 드신 분들 보면 퍼스트 디그리 에비 블럭이 나오는데 PR 인터벌이 좀 긴 거죠. 이거는 임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세컨드 디그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PR 인터벌이 조금 길어지면서 갑자기 QRS가 하나 안 나오는 거죠. 이것도 증상 없으면 고혈압 환자, 고령 환자한테 많으면 아무 치료를 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컨드 디그리 에비 블록은 PR 인터벌이 이렇게 늘어나가다가 딱 QRS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끊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모비지 타입 2라고 하는데 이제 심전도에 나오겠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면, 환자가 졸도라든가 어지럽거나 숨차거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2-1이라든가 3-1 AB 블럭이라는 것은 P웨이브가 3개 나오는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QRS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증상이 없으면, 증상이라는 건 숨이 답답한다거나 약간 어질한다거나 졸도한다거나 그런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박동기의 인디케이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이 디그리라고 해서 P웨이브가 여러 개 있는데도 QRS가 안 나오고 QR 인터벌 아주 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의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심부전 환자들한테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컴플리트 에비 블럭이라는 거는 P웨이브하고 QRS가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런 경우도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이스메이커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홀터라든가 최근에 여러 선생님, 개원이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 패치 EKG를 통해 가지고 며칠 동안 심전도의 변화를 한번 모니터링하는 건 좋지만,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이런 에비 블록 환자들은 당장 페이스메이커를 삽입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포즈가 3초 이상의 포즈가 생기고 약간 어지럽고 이러면 빨리 대학병원으로 리퍼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확장성 심근병증, 심근
병증 환자들, 예를 들면 비후성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얘기는 심장 근육의 여러 가지 섬유화라든가 마요사이트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도 장애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든데스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포우즈가 생겨가지고 아웃 오브 호스피탈에서 돌아가시는 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부전 환자에서 이런 심전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3차 병원으로 빨리 리퍼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제 환자 같은 경우 정상으로 보이는데 고혈압 치료 잘 안 하시고 심비대가 이렇게 생기다가 결국은 AFib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리하게 심전도를 보면서 뭔가 심전도의 변화가 심부전의 여러 가지 상황하고 또 진행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24시간 홀터 검사 같은 거를 부정맥이 있는 심부전 환자들한테서 루틴히 검사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웨어러블 홀터, 아마 제가 개원이 가에서도 이런 웨어러블 홀터가 이제 여러 가지 숙가면이나 이런 거 다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의심되는 환자들한테는 꼭 이런 부정맥을 항상 생각하셔가지고 홀터 검사를 진행해 주시는 게 꼭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심부전 의심 환자가 오면 여러 가지 진단 알고리즘 중에서 심전도하고 흉부 엑스선 촬영이 기본이시고 이런 엑스레이라든가 심장 초음파에서 심장인이 떨어져 있으면 왜 심부전의 원인 질환이 뭔지 항상 고민하시고 진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